저번 시간에 쭉 이어서 배우긴 했는데요.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할 때 있잖아.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할 때 힘이 정확히 쓰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알짜 힘이 0이면 운동하는 물체일 때예요. 자,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어. 운동한다라는 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건 물체에는 한 가지 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힘의 크기를 다 합쳤을 때 합력이 0이면 무슨 운동을 하냐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해요. 자, 이건 운동하는 물체라는 걸 가정했을 때야.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운동하고 있는 물체,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한자어로는 합력이라고 하죠. 알짜 힘이 있으면, 즉 0이 아니면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속력이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좀 쭉 풀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를 집어 던지면 옆으로 갈 때는 작용하는 힘, 옆으로의 방향으로는 내 손을 떠나면 이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계속 누가 땡겨? 지구가 땡기죠. 그지? 그래서 물체가 포물선 형태로 이렇게 점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요런 부분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학습했었어요. 벌써 졸려. 벌써 졸리면 안 돼, 얘들아. 안 돼. 얘들아. 벌써 졸리면 안 돼. 정신 또 차려봐, 지금. 지금 아직 수업이, 여러분 입장에서 수업 시작한 지 되게 꽤 된 것 같겠지만, 실제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지는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잖아. 문제도 풀고 그래서 되게 억울하겠지만, 내 입장도 생각해줘, 얘들아. 벌써 졸리면 안 돼. 벌써 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53페이지 어느 곳에나 좀 메모를 하시고, 오늘 배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역학적 시스템에서 배울 내용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딘가에 부딪혀서 다치기도 하고, 그지? 무언가가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상해를 입기도 하고 뭐 이러죠? 선생님은 어릴 때 스스로에게 위해를 크게 2번을 가했어요. 5살 때. 어떤 식의 위해를 가했냐면, 첫 번째는 사실 가까이서 보면 있는데 눈썹 아래에 꽤 가까이서 보면 좀 티가 나는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추운데 겨울에 어디 잠깐 나가셨어. 뭐 집 앞에 뭐 쓰레기 버리러 가셨나? 막 그랬던 것 같아. 가셨다? 근데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 같은 데라서 문이 작은 문, 뒷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뒷문으로 엄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셨나? 뭐 잠깐 뭐 슈퍼에 사러 가셨나? 근데 엄마가
너 밖에 나오지 마. 그랬어. 추우니까 나오면 안 돼. 그때 이제 5살이었어요. 내복만 이렇게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양말도 안 신고. 엄마가 나오지 말래. 그런데 나가면 안 되는데 엄마가 뭐 하러 가는지 너무 궁금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엄마를 놀래켜줘야지 뭐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뒷문에 눈을 대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엄마 오는 거야. 그래서 피한다고 피했지. 피했는데 엄마가 문을 확 열면서 그 문에 좀 이렇게 철문들에 보면 뭐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막 그래요. 확 찐 거야. 그래서 피가 철철 난 거야. 그래서 난 아직도 그 엄마의 얼굴이 기억나. 날 보면서 막 엄마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무서워하는 그 표정 있잖아. 그래서 나 5살짜리 애가 눈 위가 찢어서 막 피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니. 그래서 아직도 엄마 그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 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 건 그냥 잠깨라고 해준 얘기고 두 번째 위에는 어떤 게 있었냐. 이거 역시 5살 때 일이에요. 선생님은 그 5살 때 우리 동네 지금은 많이 없는 문화인데 이제 골목골목마다 이제 애들이 막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골목길에서 놀았어요. 거긴 차도 안 다니고 다녀봐야 오토바이 아저씨 정도 다니고 거기서 그냥 공놀이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상상 못하죠. 길거리에서 막 공놀이 하고 있어. 그런 골목들이 많아서 놀았는데 나보다 다 1, 2살씩 많았어요. 우리 동네에는 이 집 근처에 몇 집 한 애는 친하게 놀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언니 오빠들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5살인데 키도 작고 키가 작으니까 다리도 짧고 아직 이제 세발 자전거 혹은 이제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좀 사달라고 뗐을 때쯤이었어. 그런 자전거 안 타봤지. 근데 저 뒷집에 사는 언니인가 되게 예쁘고 키가 큰 7살짜리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 키가 커. 선생님은 또래 중에서도 키가 크지 않은 편이었고 그 언니는 또래 중에 키가 큰 편이었어. 그 자전거를 막 2발 자전거 타고 온 거야. 막 완전 타고 싶잖아. 그래서 언니가 막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나 한 번만 타보겠다 막 쫄르고 울고 불고 해야 하면 탔네. 다리가 짧으니까 발이 안 닿아. 그래서 까치발로 페달을 이렇게 밟은 거야. 이렇게. 되겠냐고 이게. 그리고 자전거 처음 타봐. 근데 굉장히 용감해. 어린애들 되게 용감하잖아. 힘차게 페달을 밟아서 그 다음 기억은 뭐냐면 그때 여기 터졌을 때 엄마의 표정이 또 내 눈 위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엄마가 날 또 하면서 보고 있어. 내가 기절한 거야. 전봇대 부딪혀가지고 빵! 기절. 5살이 기절했으니 또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서 119를 부르고 막 119가 오는 길에 내가 깨어나고 그 119 엄마 전화해서 이제 안 오셔도 될 것 같다고 애가 깨어났다고. 그래서 119가 이제 시키는 거 뭐 해봐라 뭐 이런 거 했대. 근데 애가 멀쩡하고 엄마 나 왜 이래? 자전거는? 막 이러고 있더래. 근데 이제 막 무릎에 피나고 있고 막 여기저기 까졌지. 그러더니 자전거는? 나 2발 자전거 탔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는 얘가 좀 정신이 이상한가? 막 이렇게 생각했대고. 그러다가 너 넘어졌어 다쳤잖아. 그리고 이제 막 다친 데를 보자마자 엉엉 이러면서 막 보기 전에는 안 아팠거든? 근데 보고 나니까 엄청나게 아픈 거야.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봐봐. 내가 그때 있잖아. 만약에 그때 이제 팔이랑 무릎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다치긴 했는데 그때 지금보다 더 지금이 아니지 5살 때 그 몸무게보다 훨씬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갔어. 그랬으면 더 심하게 다쳤겠죠. 혹은 자전거를 더 용감해서 쫙 밟았어. 그러면 더 다쳤겠죠. 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이미 대충 알고 있어. 봐봐 이런 거야. 저기에서 이제 누가 달려와. 선생님 입장에 생각해볼게. 내 위주로. 저기에서 되게 귀여운 내 5살짜리 조카가 막 뛰어와. 이모! 막 하면서 뛰어와. 그럼 아이고! 하면서 안아주겠지. 근데 니네가 저기 똑같은 거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 하면서 나한테 달려들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래 하고 피해야겠지. 그지? 그걸 이렇게 받아서 안아줄 순 없겠지. 그지? 그런 거예요. 같은 속도로 5살과 너희들이 뛰어와도 나는 있잖아
5살은 안아줄 수 있지만 너희들은 그냥 되게 마음은 고마운데 살짝 피하면서 옷깃을 잡을 것 같아.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물리학적인 법칙에 대해서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자, 우리가 오늘 볼 물리학 법칙 중에 하나가 관성 법칙인데요. 관성이 뭐냐라는 걸 먼저 봅시다. 관성. 선생님 이걸 설명할 때 그냥 이렇게 설명해요. 습관적인 성질. 관성은 습관적인 성질이야. 뭐냐?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거.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겠다. 나 움직이고 있었어? 그럼 계속 움직이겠다. 하는 성질이 관성이에요. 자, 관성의 예를 오늘은 어차피 뭐 이 넘어지는 얘기 막 부딪히는 얘기 하고 있으니까 비슷하게 해보면 뛰어가다가 발에 뭐 걸려? 그럼 어떻게 넘어져? 둥? 뒤로? 아니 앞으로 넘어지지. 그래서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뒤로 넘어지면 코가 깨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 진짜 재수없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요거랑 관계없어. 자, 가다가 발이 뭔가에 탁 걸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붕 하고 날아가게 됩니다. 이게 관성이거든. 자, 뭐냐면 내 몸은 뭐 하고 있어? 달려가고 있죠. 내 몸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발만 멈춘 거야. 그럼 내 몸 멈출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가는 거야. 움직이려고 하던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관성 때문에 정말 창피한 거.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부터 한 선생님 정도 나이까지 선생님보다 몇 살 어린 애들도 그랬구나. 도시락을 좀 싸갖고 다녔었어. 니네 학교에 도시락? 그러지? 우리 너무 괴로웠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한국 사람들은 반찬으로 꼭 뭘 먹지? 김치는 있잖아. 봉다리 싸고 냄새가 나. 알아? 나중 되면 더 잘할 거야. 그러니까 도시락에 엄마 맨날 김치 싸도 안 싸줘. 편식하면 안 되니까 싸주지. 근데 엄마 조금만 잘못 싸면 막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와. 그 도시락을 싸던 시대에 진짜 학교 갈 때 진짜 최고로 진짜 짜증나게 쪽팔리는 게 뭐냐면 여학생들은 그 치마 교복을 입으니까 더 잘 들어오게 설명하면 넘어져서 치마가 다 올라가서 속옷이 보이는 것보다 더 쪽팔리는 게 뭐냐면 버스를 탔어. 그래서 이게 가다가 잠깐 방심을 했네. 그래서 버스가 급정거를 하거나 급출발을 해. 그럼 내가 몸이 어디론가 움직이지, 그지? 만약에 버스가 가다가 급정거를 해. 그러면 버스는 멈췄지만 나는 옆으로 가고 있었잖아. 그지? 그럼 난 어떻게 돼? 앞으로 가겠지, 그지? 버스 가던 방향으로. 그럴 때 차라리 내가 가면 덜 쪽팔려. 도시락 속에 김치를 담았던 통이 굴러가는 거야. 근데 그게 터져. 와. 버스 안에 네, 엄마가 싸준 맛있는 김치 냄새 김치가 막 버스에 막 옆에 사람 바지에도 튄 것 같고 막 선생님 이 장면을 다행히 내 김치는 아니었는데 선생님 친구 김치로 한번 슬로우 비디오로 본 적 있어. 그럴 땐 꼭 있잖아. 슬로우 비디오로 가거든. 와 세상 나 그렇게 창피한 거 처음이었어. 웬만해서 별로 안 창피하는데 너무 창피한 거야 진짜. 어릴 땐 그게 정말 창피했었어. 지금 생각하면 막 소름 끼치지 않니? 내가 들고 가는 김치를 들고 가다가 김치가 막 앞으로 날아가면서 펑 터졌어. 진짜 끔찍하지. 관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관성은 움직이던 물체는 움직이고 가만히 있던 물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관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 습관적인 성질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관성 첫 번째 줄에 정의 한번 보세요. 물체가 그 다음 줄 치자.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자,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한다. 정지했던 물체는 뭐 하려고 하고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던 물체. 자, 여기서 그게 중요해.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던 물체는 뭘 하려고 하냐면 더 이상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는 알짜 힘이 0인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운동 혹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등속 운동을 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해. 정지관성, 운동관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지했던 놈을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게 정지관성이에요. 정지관성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옷을 털거나 이불을 털어. 자, 옷을 털면 이 종이가 옷이라고 생각해보자. 옷에 먼지가 붙어 있어서 얘를 털 거야. 먼지는 여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옷을 이렇게 풀럭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빵 쳐. 그럼 옷은 가지. 근데 먼지 입장에선 당황스럽잖아. 따라가야 되나? 날 친 건 아닌데? 그럼 먼지한테는 뭐가 작용하는 거냐면 정지 관성이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빵! 그럼 먼지를 멍 때리고 있는 거야. 멍. 그럼 어떻게 돼? 이불에서 떨어지게 되지. 그 이불 빵 치면 이 먼지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지 관성을 이용한 거예요. 운동 관성을 이용한 것들, 운동 관성의 예 같은 것은 아까 얘기했던 나 움직이고 있는데 버스 급정거해서 김치통 날아가고 이런 거 있잖아. 움직이는 김치통은 정지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운동 관성이 되겠고, 또 운동 관성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경험을 많이 못 해봤겠지만 망치 있죠, 망치. 망치가 보면 손잡이는 나무고 이 머리 쪽은 이 쇠로 되어 있어요. 그런 망치도 굉장히 많은데 물론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망치질을 할 때 신나가지고 못을 놓고 망치를 이렇게 계속 박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 망치 머리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망치 머리가 날아가면 그럼 굉장히 심각하지. 그럼 맞으면 어떡해. 죽는 거야. 그지? 크게 다쳐요. 죽거나. 그래서 망치질을 할 때는 신난다고 힘이 넘친다고 계속 망치질만 하면 둘 중 하나 망치머리 날아가거나 손 찢거나 하겠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캉캉캉캉캉 이렇게 좀 몇 번 치잖아. 그럼 망치를 잡은 채로 바닥에 쾅 하고 망치를 내려놔 줘야 돼요. 콩 이렇게. 여기 위에 망치머리 달려있어. 그럼 봐. 망치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망치 손잡이 쪽만 멈춤. 망치 머리 입장이 돼봐 얘들아. 망치 머리 좀 약간 당황스럽지. 쟤만 멈췄네? 그럼 나 어떻게 해?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가던 대로 가야지. 그래서 꼭 박히는 거야. 실제로 망치질 못을 진짜 많이 박아야 되고 여러 개 박아야 되고 할 때 목수 아저씨들이 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막 망치질을 하다가 쿵쿵 내려 찢는 경우가 있어요. 그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망치 머리 안 날아가게 고정시키기 위한 운동 관성을 이용한 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이제 예에서 우리가 관성이 어떤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채 봅시다. 자, 관성에 의한 현상 그림부터 한번 보세요.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은 뒤쪽으로 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뭐 하고 있었어요? 정지하고 있었죠? 근데 버스 혼자 간 거잖아. 관성이 작용한 주체는 누구예요? 승객이 되겠죠? 무슨 관성? 정지 관성이죠.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거.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자, 움직이던 버스가 정지하면 승객은 앞쪽으로 넘어진다. 자, 관성이 작용하는 물체는 승객이죠. 승객한테 물체라고 하니까 좀 미안한데, 승객한테 무슨 관성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운동 관성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관계없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질량이야, 질량. 질량이 크면 관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움직이고 있는 물체, 정지한 물체를 상상을 해볼까? 가벼운 물체랑 무거운 물체가 있을 때 누가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겠어? 당연히 무거운 물체가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겠지. 이해돼요? 관성은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커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메모해 두세요. 질량이 커지면 관성이 커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 관성에 관한 법칙.
조건이 있어요. 관성에 대한 법칙의 조건은 뭐냐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힘이 작용하면 뭐 그쪽으로 가던가 뭐 하겠지.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정지했던 물체는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관성 법칙입니다. 관성 법칙은 있잖아.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관성 법칙이 괄호 2번에 나와 있죠? 관성 법칙의 조건에다 괄호를 쳐주세요. 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조건에다가 괄호를 쳐주세요. 0일 때 알짜 힘이 0이면 이렇게 돼 있네. 그 다음부터 줄쳐놓자.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자,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를 좀 길게 풀면 정지했던 물체는 정지, 운동하고 있었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 관성 법칙은 다른 말로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에요. 뉴턴의 1법칙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뉴턴이 운동에 대해서 3가지 법칙을 발표를 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관성 법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메모를 한번 할 건데요. 뉴턴의 운동 법칙.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자, 첫 번째가 제1법칙이 관성 법칙이고요. 관성 법칙은 옆에 나와 있으니까 메모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가속도 법칙입니다. 가속도 법칙, 가속도. 물체가 이제 운동할 때 속도가 변하면 가속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 가속도가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이 가속도 법칙이에요. 이 가속도 법칙에서 나온 물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식을 막 이렇게 써놓고 막 아름다워 막 이러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식 있어요. 뭐냐면 힘에 대한 정의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가속도 법칙에서 나온 식입니다. 이게 제2법칙이에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법칙, 제3법칙은 뭐냐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이 제3법칙이에요. 요거는 설명이 꽤 되니까 메모 좀 해놓자. 밑에 줄부터는 물체를 좀 생략하고 쓸게요. 가한다. 자,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면서 뭐 경험해 볼 수 있어요.
노젓기라든지, 노젓기. 나중에 얘들아, 노젓기 한번 해봐. 이게 노젓기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뭐랄까, 꼭, 우악! 이렇게 힘을 줘야 배가 잘 가는 게 아니라, 이 작용, 반작용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내가 물을 밀면 물이 나를 밀어주는 그런 방식이거든? 힘만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 같은 거 이렇게, 안따 이렇게 되잖아. 안따 나 벽 밀었는데 벽도 같은 크기로 미니까 내가 밀리죠. 수영 선수들이 레일 끝까지 갔다가 이거 한 바퀴 턴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찍고 나가잖아. 그것 역시도 이제 작용 반작용 얘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힘을 가하면 그 다른 물체도 나에게 같은 크기이면서 반대 방향에 힘을 가한다라는 겁니다. 위에 게 작용이고 아래 게 반작용이 돼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이 바로 뉴턴의 운동 세 가지 법칙이 됩니다.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놀랍게도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워.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어떠한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좀 완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과학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물리량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리량은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이에요. 운동량. 자, 그리고 두 번째 물리량의 이름이 충격량이라는 물리량이에요. 운동량과 충격량은 맨날 같이 나와요. 왜 맨날 같이 나오냐면 운동량은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정도가 얼마큼 크고 작은지를 나타내는 거고, 충격량은 운동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은 항상 같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충격량 옆에, 자, 잘하고 있어. 괄호 2번 충격량 옆에는 하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적어줍시다.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자, 그래서요, 운동량과 충격량 이제 어떻게 계산하고 구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질량과 물체가 움직일 때 가지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식을 거기 보면 P는 mv라고 나와 있는데 한글로 밑에다가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하나 적어줍시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낸다. 자, 우리가 물리 공부를 할 때 항상 처음 시작은 뭐냐면 그 물리량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 첫 번째 시작. 운동량,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했죠. 자, 정의를 알았지? 그 다음이 바로 식이야. P는 mv라고 해. 이게 운동량의 식이에요. P는 mv. 그 다음에 물리량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단위야. 단위를 알면 식을 알아낼 수 있고 식을 알면 단위를 알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물리가 되게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모든 물리량들, 이런 걸 물리량이라고 해요. 이런 물리량들을 대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물리가 약간 퍼즐이 맞춰지듯이 좀 쉬워집니다. 자, 첫 번째는 그 물리량이 뭔지. 물리량이 뭔지. 두 번째는 식. 세 번째는 단위야. 단위를 쓸 때 이렇게 대괄호를 하고 보통 씁니다. 자, 질량의 단위 제일 많이 쓰는 거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곱하기니까 점.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보통 킬로그램이랑 미터를 곱해야 합니다. 킬로그램이랑 미터. 그럼 그램이랑은 뭘 곱해야 할까? 킬로그램이랑 미터 곱하면. 그치? 그럼 막
킬로그램이랑 기람이랑 1000배 차이 나니까 미터랑 1000배 차이 나는 무언가를 찾아서 그냥 아무거나 곱할 수 있어. 그런데 운동량의 단위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운동량의 단위는. 봐. 그럼 봐요. 우리가 운동량이 뭔지 잘 몰라.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처음 봤어. 운동량 처음 봤어. 근데 누가 단위를 알려줬어. 운동량의 단위를. 그 단위를 딱 째려봐. 그거 봐봐. 킬로그램 있어요. 킬로그램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 단위인데 킬로그램 뭐에 대한 거예요? 질량. 미터 퍼 세크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치? 14세부터 우리나라에 살면 14세부터 미터 퍼 세크는 입에 달고 있단 말이야. 그때 처음 혹은 그 전에 접하잖아. 아,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이구나라는 걸 단위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량을 학습할 때 항상 첫 번째는 근데 단위가 아니야. 물론 순서는 자기 취향에 따라 바뀔 수는 있으나 선생님의 제안은 첫 번째는 이거가 뭔지, 두 번째 식, 단위 요 순서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물리가 좀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충격량 한번 볼게요. 충격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죠. 그지? 이것이 충격량의 정의야. 이렇게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말을 보면 충격받은 양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거야. 그 충격받은 양이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봐.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정의다라고 하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충격량은 I라는 약자를 이용합니다. I는 I라고 읽어도 돼. I는 F 곱하기 자, 이거 세모라고 쓰고 세모라고 읽으면 안 돼. 뭐라고 읽냐면 델타라고 읽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기호 같잖아. 세모라고 그리고 델타라고 합니다. 델타라는 말이 붙으면 변화량을 뜻하는 거지. 수학에서 좀 많이 봤지? 안 봤니? 응, 봤을걸? x2 빼기 x1 이렇게 쓰는 게 이 델타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F는 뭘까, 얘들아? F는 뭐야? 힘이지. T는? 시간. 어이, 잘한다. 그래서 얘의 단위는 뭐냐면 뉴턴 곱하기 초. 이렇게 써. 단위 이렇게 써요. 자, 실제로 충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봐봐. 여기다가 밑에다가 한번 선생님이 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도 돼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정의해보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죠. 충격량이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나중 상태의 운동량에서 처음 상태의 운동량을 빼는 거야. 나중 상태의 운동량에서 처음 상태의 운동량을 빼는 거야. 자, 운동량은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했었냐면 MV로 계산했었어요. 나중 운동량을 2라고 하고 처음 운동량을 1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도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리고 나서 얘들아,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재미없을 수도 있어. 단위 가지고 좀 장난을 쳐볼 건데 일단은 단위로 장난을 치기 전에 식으로 먼저 장난을 쳐볼게. 우리가 아까 가속도 법칙을 할 때 선생님 식을 하나 살짝 알려줬어. 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식을 보면서 막 아름다움을 느낀다 그랬잖아. F는 ma라는 식. m이 뭐였지? 질량이었죠? a가 뭐였죠? 가속도였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봐봐. I는 ft라는 식이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볼게. I는 ft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F는 ma를 집어넣는 거야. 이해돼? 그럼 봐. I는 ma 곱하기 델타 t예요. 근데 a가 뭐라고 그랬지?
어떤 물리량이에요? 가속도죠. 가속도. 자, 가속도라고 하는 A.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을 구해요. 가속도는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1초에 몇 미터 퍼 세크 변해서가 가속도야. 이렇게 구해요. 그럼 이걸 또 넣어 여기다가. 넣어볼게. m 곱하기 델타 v 델타 t 곱하기 델타 t. 보여? 그러면 i는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m 곱하기 델타 v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우리가 아직 델타, 이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얘들 봐봐. mv라는 이 식과 m 델타 v라는 식은 비슷하지만 다른 식이에요. 쟤는 그냥 지금 순간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인 거고 얘는 v가 변한 거잖아. 그럼 적어도 두 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요때, 저때 이렇게. 이게 이 m 곱하기 델타 v를 바꾸면 요게 되는 겁니다. mv2 빼기 mv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식으로 봤을 때 운동량과 충격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자, 물리를 잘 알려면 요식 봐봐. 결국 이 i라는 충격량이 mv2 빼기 mv1이라는 거잖아. 요걸 보고 얘들아, 요걸 보고 요걸 상상할 수 있으면 돼. 요걸 보고 요걸 상상할 수 있으면 된다고. 이거 생각해낼 수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능력이 있으면 물리가 어렵지 않게 느껴지냐면 이러한 식들을 보고 단위를 유추해낼 수 있으면 물리가 어렵지 않아요. 단위를 유추할 수 있으면. 자, 결국에 그럼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이런 것도 해야 되나? 매우 부끄러운데 선생님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통은 되는데. 그래서 이 깊은 생각은 남자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 보통 남자들이 여자보다 키가 좀 크죠, 평균적으로. 그리고 칠판 이런 거 만들 때 이 강의실을 같이 쓰잖아. 남자도 쓸 수도 있고 여자도 쓸 수도 있고 올해는 선생님이 여기 쓰는데 내년에 다른 사람이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칠판 높이를 대강 한 173, 4 정도 되는 우리나라 남성 평균 키 정도가 쓰기 좋은 사이즈로 맞춰놔.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좀 이렇게 가려지는 데 서야지. 내가 있잖아. 요 신발에 올라가지 않으면 좀 힘들어. 근데 선생님 팔 진짜 긴 편이거든? 팔이 진짜 긴 편인데 이렇게 어떻게 쓸까 글씨.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이용해야지 좀 편해져요. 봐봐. 선생님의 이제 슬리퍼를 이제 확인하는 거지. 저게 도대체 몇 센치야. 선생님의 슬리퍼는 내가 인터넷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알아. 8cm예요. 봐봐. 왜? 어쩔 수 없어. 8cm에 선생님 키를 더하면, 그지? 선생님의 이 보정 키가 나오겠지, 그지? 근데 선생님 키에다가 몸무게 나에게 8kg 정도를 더해. 자, 키랑 몸무게 더할 수 있어? 나 키가 더 커지고 싶어요. 알았다. 그리고 납덩이 같은 거 달아주는 거야. 그럼 키 커지니? 아니잖아. 서로 다른 물리량은 더하거나 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없어. 그럼 봐요. 서로 다른 물리량은 더하거나 뺄 수 없어. 근데 얘들 물리량 이게 더하고 빼고 하지? 봐? 같은 물량에서 같은 물리량 뺐어. 그럼 봐요. 선생님의 보정 키는 172겠네. 빼기가 안 된다. 빼기 8은 뭐 이렇게 하면 키가 나오겠지, 그지? 이건 숫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계산하지 않겠어? 계산하지 마. 봐. 키에서 길이는 뺄 수 있는 거야, 그지? 같은 물리량. 그럼 봐요. 172cm에서 8cm를 뺐어. 계산해야 되네, 멍충이. 자, 그럼 얼마야? 164cm가 되지. 단위가 다 어때요? 어때? 이렇게 다르게 써있지만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는 결국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근데 있잖아, 이게 그냥 좀 구분을 하려고, 이게 운동량인지 충격량인지 구분을 하려고 단위를 이렇게 다르게 쓴 것 뿐이에요. 이해 되시겠어요? 단위가 어디가 똑같은지 보여줄게. 힘이 있잖아, 힘이.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는
실제로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1kg 이거 주면 안 되잖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MA. 여기에다 세크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같은 단위다, 실제로. 그런데 운동량과 충격량을 단위만 보고도 이게 운동량이고 이게 충격량이야를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같은 단위나 다름없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요런 부분들 지금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설명하는 이거 지워도 되지? 여러 가지 설명하느라고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 물리학적인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쉬워하는 학생도 있고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간극을 좀 좁히고 싶어 선생님은. 잘하는 친구들이 이거 얘기하는 동안 이제 들으면서 뭐 당연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그만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 이거 듣는데도 막 힘든 사람들은 뭐 그런 자식이 있어 그리고 막 화가 나겠지만 그럴 수 있어. 사람마다 이 뇌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친해져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선생님 저는 숫자가 너무 싫고 수학을 못하는데요. 괜찮아. 수학 못해도 물리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물리학 박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학 박사를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수학을 잘해야 돼. 수학 못하면 물리학 박사 하기 좀 힘들다. 물리학 교수님 이런 거 하긴 힘들어.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의 물리를 하면 되냐면 고등학교 물리 그리고 그 물리를 가지고 대학교 가서 배울 때 전공에 나오는 물리 정도까지 하면 돼. 그런 거 있잖아 얘들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해도 할 수 있어.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중학교 과정 공부해 오면서 뭐 일과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 공부할 때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해서 나는 못해 계산하는 부분 나오면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 말한 대로 물리량의 정의 그 다음 식 단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과정을 꼭 거쳐보도록 하세요.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봤어요. 이 운동량과 충격량이 같아. 만약에 같아도 어떤 물체의 운동량이랑 충격량이 같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건데요. 이제 충격량을 보도록 할게요. 충격량이 같아. 전체 이제 충격량이 같아도 있잖아. 어떤 물체가 모양이 바뀌거나 변하거나 할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어. 이런 거지. 나를 이제 계속 밀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10분을 민다고 생각해봐. 뭐 큰일 나지 않아요. 그냥 불쾌할 뿐. 좀 못생겼는걸? 뭐 이렇게 불쾌할 뿐. 근데 이만큼의 충격량을 0.1초에 줘 나한테. 이렇게 얼굴 좀 찌그러질 정도로 10분을 미는 충격량을 0.1초로 빡 줘. 그럼 어떨까? 되게 아프겠지? 그거 이제 싸우는 거지. 싸대기 맞았는데 그지? 아닌데 옛날에 동화책에 누가 왼쪽 뼈 동화책인가 성경책인가 어디 나오니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밀어라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보고 선생님 어릴 때 진짜 화가 많이 났었던 기억이 나요. 뭐라는 거야? 지금 맞았는데 지금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봐봐. 이렇게 10분을 미는 힘을 0.1초에 가하면 되게 아파. 그지? 자, 충격량은 어떤 거야? 같은 거예요. 충격량은 같아. 충격량 같아. 내가 받은 충격은 그 전체 양은 같은데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되게 짧으면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설명할게. I는 같아. 이 양은 같은데 I는 F 곱하기 T로 돼 있잖아요. 이 T가 기냐? 10분이냐? 0.1초냐? I가 같아. 그럼 봐. 길 때는 F가 어때? 매우 작아. 이해할 수 있어? 10분일 때는. T가 0.1초일 때는 뭐가 커지겠어? F가 커지겠지. 이해돼? F가 아파. 피날 수도 있겠어. 그지? 그게 뭐냐면 직접 깨뜨리고 싶지만 유리를 깨뜨리면 너무 청소가 귀찮으므로 선생님이 만만한 분필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하면 시끄러운데. 이쪽으로 날아가도 모른다. 자, 비슷한 높이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자, 이렇게 여기 선생님이 이 칠판 지우개를 좀 깔아놨어요.
그래서 같은 높이. 얘는 그래도 한 1cm 위에 있으니까 이거 떨어뜨려 볼게. 이 정도 떨어뜨려야 깨지겠다, 그지? 떨어뜨린다. 떨어뜨린다. 잘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래, 커피 잡아라. 자. 오, 실험 잘 됐어. 봐봐. 왼쪽에 떨어뜨리는 애는 이렇게 두 동락 났어요. 오른쪽에 요거 이렇게 두 겹씩 깔아놨어. 요거 깔아놓은 애는 안 깨졌어. 이게 이 시간이 얼마나 작용하느냐의 차이인 거야. 즉, 왼쪽에 아무것도 없이 떨어진 애는 시간이 짧아서 한 번에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단위 시간 동안 가해지는 힘이 되게 크게 가해진 거야. 근데 칠판 지우개 위에 떨어진 경우는 이 시간이 좀 긴 거지. 이 시간이 길면, 그가 푹신하니까 웅신 이렇게 들어왔을 거 아니야. 길면 뭐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힘이 작아진다는 거야. 시간이 길어지면 힘이 작아진다. 이해돼? 그래서 벽에 머리를 꽝 박는 거랑 침대에 머리를 박는 거랑 다르지. 똑같은 힘으로 박아도. 이해됩니까? 충격량이 같아도 이 시간을 조절해서 내가 받는 충격의 크기, 내가 받는 데미지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분필 떨어뜨린 것처럼 컵 들고 이렇게 가면서 까불다가, 유리컵이나 이렇게 머그컵 같은 거 들고 까불다가 딱 떨어뜨렸는데 마룻바닥이야. 아, 진짜 너무 싫지, 그치? 일단 그거 치우는 걱정도 해야 되지만 엄마가 아끼는 컵이야.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 그치? 그런 거. 근데 막 까불다가 컵이 날아갔는데 소파에 떨어지. 그래서 대굴대굴 굴러서 물은 좀 흘렀지만 컵은 살았음. 그러면은 이제 물만 어떻게 흔적을 없애면, 그지? 아주 큰 피해는 입지 않을 수 있잖아. 안 깨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야구해본 친구들. 이제 빨리 날아오는 공 받아본 적 있니? 이 글러브로 선생님 포수 역할 한번 해본 적 있거든? 대학교 때 그 친구가 한번 해본다고 뭐 이렇게 거기 이런 거 다 있었어. 그래가지고 난 선생님 야구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동네 이 공 던지는 그런 데가 있었어. 선생님 나름 던지는 폼도 좀 나오고 해요. 동네에 있었는데 2주간 여자 1위 했었어, 그 동네에서. 빨리 속도로. 그래서 되게 좋아해.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데, 친구가 고등학교 때 야구 선수를 하던 친구가 그 장비 같은 거 다 있고, 걔가 이제 대학교 때 야구 동아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경 갔지. 난 너무 해보고 싶었어. 그 포수 미트 막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 막 여기에도 막 탁 차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나 진짜 한 번만 해보자. 막 이래가지고 막 했어. 어차피 뭐 동아리니까 막 이렇게 해봤어. 근데 그 친구가 나름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선수를 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던지면 뭐 140 이상이 나온대요. 제구력이 있을 정도가 140 조금 넘는데 잘 던지는 거거든, 일반인 치고.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앞에 있고 막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아주 세게는 안 던지고 한 120 정도로 던질게. 그래서 야구에서 나오면 막 박찬호 막 156 막 오 막 이러니까 120 그래 던져봐 그래 잘 던져봐. 근데 진짜 웃긴 게 선생님이 그런 운동하고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운동 정석대로 하려고 해요. 야, 공이 날라오면 눈 감으면 돼, 안 돼? 아니잖아. 진짜 너무 아픈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속도를 좀 낮춰서 던져주기 때문에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눈을 감아도 여기 중간에 꽁꽁 이제 오긴 해. 근데 계속 뭐라고 하는데 눈 뜨! 막 이러면서 친구가 혼내는 거야, 눈 뜨라고. 근데 이걸 진짜 연습을 여러 번 하는데도 눈이 안 떠지는 거야. 그래서 한 열 몇 번 한 때 그때 드디어 이제 뜨고 공을 받았어. 근데 내가 그 공을 눈을 뜨고 받은 순간 이제 받고 일어나서 나 안 할래. 너무 무서워.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한 120 정도의 속도가 진짜 무서워요. 저 공이 날 와서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걸 경험해보고 이게 또 다르다 얘들아? 이 공 날라와서 이 배트로 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이 쭈그리고 앉아서 이거 받는 거는. 그런데 얘들아, 야구 선수들 포수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받아본 사람들 잘 알 거야. 공 받을 때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근데 되게 아파. 그럼 어떻게 받아? 이거 받지? 초등학교, 중학교 너희 학교 시간에 체육 시간에 피구 같은 거 가끔 하지 않니? 누가 공 이렇게 받는 애들 있어? 날려오는 거 받을 때 공 보통 어떻게 받아? 이렇게 받지, 그지? 그게 다 이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저기에서 누가 이제 피구를 하는데 배구공으로 보통 하잖아. 요새 피구공도 있더만. 이게 배구공을 이렇게 해. 근데 누가 왔는데 이렇게 내밀어. 배 어때? 되게 아파. 그지? 근데 뒤로 좀 이렇게 가면서 받으면 덜 아파. 그게 이거예요.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인다는 겁니다. 이 힘. 단위 시간당 나한테 작용하는 이 힘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여주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도 굉장히 많고 도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시간 어떻게 주는 거예요? 누구? 분필! 바닥에 닿을 땐 딱딱하니까 그냥 바로 닿는 거고 얘는 푹신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정도는 아니지만 닿을 때 이런 식으로 닿는 거야. 시간이 좀 더 긴 거예요. 이해되죠? 에어백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에어백이 있어서 우리가 에어백이 있으면 이게 푹신하잖아. 충돌! 이렇게 하게 해주는 거야. 에어백이 없어. 빵! 에어백이 있어. 빵! 그래서 내 몸에 가해지는 힘이 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받는 힘을 줄여주는 도구들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책에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55페이지로 가서 괄호 3번 볼게요. 괄호 3번. 괄호 5번부터 봅시다. 우리 예시부터 보자. 우리가 설명은 많이 들었으니까 예시부터 볼게요. 자, 충격 흡수 볼게. 괄호 5번 충격 흡수. 우리가 사용하는 운동기구는 충격을 흡수하여 사람에게 큰 힘이 작용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시간을 보통 늘려야지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보자. 자전거는 고무 타이어, 압축 공기를 이용한 안장으로 이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테니스채와 골프채는 테니스채, 골프채 말고도 여러 가지 운동에 사용하는 도구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된 탄소 섬유를 사용해서 충격을 흡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6번의 동그라미 2번부터 보자. 자,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충격량이 같을 때 힘의 크기. 그러니까 내가 받는 힘의 크기는 무엇이 길어질수록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라는 거. 그것이 선생님 얘기했던 포수가 공을 받는 것, 자동차의 에어백, 그다음에 분필이 그냥 바닥에 떨어졌을 때와 이 푹신한 것 위에 떨어졌을 때 깨지고 안 깨지고의 차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 한번 봅시다.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 자, 거기다 그렇게 써놔.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 밑에다가 있잖아. 이렇게 써놔. F가 일정할 때라고 써놓으세요. F가 일정할 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라. F가 일정할 때. 충격량 밑에 I. 그 다음 힘이 작용하는 시간만 아니라 힘이 작용하는 시간. 거기 밑에다 델타 T. 시간이 길수록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총보다 이 저격수들이 스나이퍼들이 쓰는 긴 총신이 굉장히 긴 총이 훨씬 더 멀리 가거든. 권총으로 막 300m 밖에서 저격할 수 없잖아. 영화에 보면 저격하고 막 건물 위에서 저기 있는 사람 쏘고 할 때는 되게 긴 총에서 뭐 망원경 같은 거 이렇게 보고 하죠. 그런 거.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제 충격량을 늘리는 것은 운동할 때도 보면 이제 보여요. 이런 건데 선생님은 여러분과는 좀 세대가 다르죠. 선생님은 되게 슬픈 세대야. 니네 체력장이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체력장은 니네들은 안 했잖아. 나는 했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종목이 있어. 뭐 100m 달리기, 그다음에 오래 달리기, 뭐 매달리기. 여자는 매달리기, 남자는 이거 뭐지? 내가 보다 턱걸이가 기억이 안 나요. 턱걸이. 그리고 또 멀리 뛰기 뭐 이런 것들 막 했었어. 근데 그 중에 하나 공 던지기가 있거든. 공 던지기. 공을 멀리 던지려면 일단 각도도 중요하지만 좀 공을 약간 오래 밀어주는 느낌으로 던져야 되죠. 그지? 공을 던지네. 이렇게 던져. 그럼 멀리 가겠니?
그죠? 봐봐. 테니스를 치거나 배드민턴을 칠 때도 이렇게 치면 멀리 가겠니? 세게 가겠어? 안 가. 그 테니스 치는 애들 봐봐. 선수들. 이렇게 해서 쟤네들이 왜 저렇게 이러면서 쳐. 테니스 치는 사람들 보면. 테니스 중계 나오면 한번 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약간의 괴성을 지르면서 쳐요. 이게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온 몸으로 이렇게 치는 거야. 두 손으로 치기도 해. 봐. 이렇게 치는 건 뭘 하는 거냐면 이 테니스 공한테 진짜 0.001초라도 더 오래 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테니스 공이 우리가 치면 우리 같은 이 비전문가가 테니스 공을 칠 때 만약에 테니스 공에 다 있을 수 있는 내 라켓이 다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뭐 0.1초다라고 해보자. 그럼 선수들은 그건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걔에 힘을 줄 수 있어. 공에. 모든 공으로 하는 스포츠들 잘 생각해보면 얘들아, 운동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거야. 축구도 땡 이렇게 차는 거랑 저 멀리서 다리를 쫙 그러고 뻥 하고 차는 거랑 다르지. 야구 봐봐. 야구로 얘기하면 또 금방 알겠다. 번트라고 하죠. 번트 알아요? 그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헛! 이렇게 되지. 그러면 공 어떻게 돼? 그 공은 예측하지 못하게 요 근처 어디로 떼굴 굴러가게 하는 거잖아. 번트 됐는데 뻥! 해가지고 홈런 나가니? 절대 안 그러잖아. 야구 선수들라도. 홈런 친 애들이 일단 어떻게 해? 굉장히 호쾌하게 배트를 던지죠. 이 시간 동안 전체는 아니지만 꽤 긴 시간 동안 공에 힘을 전달을 해줘야 그 공이 더 멀리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포를 쏠 때 대포의 포신을 길게 해야 대포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이치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충격량의 크기를 늘려야 될 때도 있고 운동을 할 때 좀 늘려야겠지, 그치? 멀리 보내고 빠르게 보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할 때는 이 충격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충격량은 정해져 있어. 저기 부딪힐 거야! 정해져 있어. 그럼 뭐를?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힘을 줄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시기랑 연결시킬 수 있으면 이 부분은 해결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예시부터 한번 봤습니다. 예시부터. 자, 괄호 4번 한번 볼게요. 괄호 4번. 앞에서 다 했던 얘기라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동그라미 1번. 줄 쳐놓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옆에다가 괄호하고 는 해놓고 단위가 같다. 단위가 같다. 단위가 같다. 단위가 같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주자. 하나만 써주자. 단위가 같다. 옆에다가 뉴턴 퍼 세크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세크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요렇게 한번 써주자. 단위를. 뭐 되게 어려운 말 쓰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니죠. 자, 동그라미 2번은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방향이 같구나 하고 다음 장으로 가서, 다 보신 분들은 다음 장으로 가서 탐구를 보도록 할게요. 탐구. 아까 분필로 한 거랑 비슷한 거죠? 같은 높이에서 마룻바닥과 소파 위에 접시를 떨어뜨릴 때, 어머니 통합과 교과서에 이런 실험이 나오니 집에서 꼭 해봐야겠습니다. 하지마. 이 정도는 상상으로도 할 수 있잖아, 그지? 접시 깨지면 귀찮아요. 자, 보자. 두 접시의 물리량을 비교한대요. 첫 번째, 두 접시가 받은 충격량은 똑같죠?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고, 접시의 질량도 같고.
자, 두 번째. 두 접시의 충돌 시간. 한번 봅시다. 같은 운동량의 변화가, 즉 충격량. 자, 거기다 괄호 쳐보세요. 같은 운동량의 변화에 괄호 치고, 두 번째 점에 같은 운동량의 변화에 괄호 치고, 밑에 는 충격량. 여기 이제 충격량을 뜻하는 말이죠. 는 충격량. 같은 운동량의 변화.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는데, 즉 충격량이 같은데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딱딱한 마룻바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딱! 푹신한 소파에서는 긴 시간 동안 빡!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결론으로 가보자. 두 접시가 받은 충격량이 같으므로 힘과 시간의 축을 갖는 그래프의 아래 면적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프 보면 얘들아 감 올 거야. 그래프 한번 보세요. 자, 마룻바닥에 부딪힌 그래프의 모양은 좀 높죠? 가로가 시간이고 세로가 힘이야. 마룻바닥에 부딪힌 애는 지금 S1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지? 그 다음에 소파에 부딪힌 애는 이게 이렇게 크지? 근데 뭐가 같다는 거예요? 요 면적이 같다는 거야. 충격량의 크기가 같으니까. 충격량은 뭐니까?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지? 힘이랑 시간 변화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그래프 이제 해석해보자. 빨간색 그래프 해석해볼게. 시간에 따라서 힘이 커졌다가 작아진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봐. 평균 힘이 얘는 요 평균 내면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한 이쯤. 이게 마룻바닥에 떨어진 평균 힘이 되는 거야. 이 정도의 높이가. 근데 소파에 떨어진 평균 힘은 평균 뭐를 해봐. 이쯤 되겠지? 이해돼요? 순간적으로 받은 그 힘의 크기가 소파가 더 작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힘의 크기가 소파가 작기 때문에 소파에 떨어진 접시는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충격량이 같을 때. 자, 이런 거 이제 텍스트로 쭉 돼 있으면 우리가 좀 읽고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 때 있죠. 그럼 조건 같은데 괄호를 쳐주면 되게 편해요. 충격량이 같을 때 괄호 쳐보세요. 충격량이 같을 때 괄호 쳐보세요. 이게 조건이야. 같을 때. I가 같구나.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접시가 받는 힘, 즉 충격력의 크기는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물리를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언어를 식이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지금 본 동그라미 2번을 읽으면서 괄호친 게 뭐였냐면 충격량이 같을 때였지. 충격량이 같을 때 하면서 머릿속에는 I는 F 델타 T가 충격량을 읽으면 그게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T가 길어지면 T가 커져? 그럼 I는 같다고 그랬는데 그럼 F가 어떻게 돼? 작아지겠네? 이런 걸 상상하고 구현해낼 수 있으면 숫자로 그냥 풀어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요 순서 물리량이 뭔지 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물리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눈이 좀 이상해지고